바리니의 오토바이 기변기 7편 로얄엔필드 메테오 350. 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오늘도 로얄엔필드의 스크램 411을 타고 바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바리를 나와보니까 날씨가 제법 시원해져서 메시 자켓 사이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네요. 요즘 갑자기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숫자가 확 늘어나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상을 하나 올리면 적을 때는 100명 정도에서 많이 보시면 10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매번 1000회 이상씩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과분한 조회수인 것 같고 재밌게 봐주시니까 저도 신이 나서 요 한동안은 매일 한 개씩 올리면서 좀 열심히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바리니의 기변기도 7편까지 왔는데 앞으로 메테오 350이랑 스크램 411편을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기변기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끝난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자, 메테오 350으로 기변을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인터셉터가 심장병이 나서 수리를 들어갔다가 나오고 잘 타고 있던 17년식 적상거리 7만 킬로짜리 스브를 커뮤니티의 동지분께서 좋다고 이제 사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인터셉터 650밖에 없었는데 인터셉터를 타고 다녀보니까 인터셉터가 빵도 크고 이쁘고 다 좋은데 무게가 200kg이 넘어서 무겁고 근거리에 장보러 간다든지 출장을 갈 때 쓰기엔 좀 무겁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오렌지색 인터셉터는 진주 로얄엔필드에서 센터 사장님 차를 시승했을 때 장면인데 이때도 솔직히 무겁다고는 느꼈지만 저는 금방 적응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 클래식이 무거운 게 당연한 거지. 머플러만 해도 두 개가 달려 있는데 하면서 열심히 셀프 세뇌를 걸면서 타고 다녔는데 제가 다리도 짧고 차도 좀 무겁고 하다 보니까 좀 떼차게 제 꿈도 해먹을 뻔하고 위기의 순간이 좀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니까 주변에서는 그냥 인터셉터 팔고 스브6반 다시 가져와라 뭐 이러는데 저는 몇 달을 걸려서 수리까지 받아온 인터셉터를 팔기는 너무 싫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세컨 바이크를 드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기변병이죠. 원래 기변병이 들면 이 핑계 저 핑계 막 구상을 자꾸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결국은 기변을 할 명분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은 절마 저거 또 시작이다 하고 포기를 하고 계셨고 저는 생활용 한대 레저용 한대 이렇게 투 바이크 체제 나쁘지 않다 라고 네이징을 돌리면서 다음 바이크를 찾고 있었는데 사실 메테오 350이 이미 제 머릿속에는 내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진주 로얄엔필드에 자주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매장에 메테오 350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많이 그 당시에 팔리고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 실물을 보니까 상당히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컬러도 뭔가 다양하고 시트고도 762mm로 낮고 디자인도 이쁜데다가 윈드 스크린이 순정으로 달려서 벌레들 다 막아주고 스포크 휠이 아니어서 튜브리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350cc 단기통 공냉식 엔진이 들어가고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4기통을 가고 싶어 하고 4기통 소리를 좋아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반대로 단기통이나 빅 싱글 고배기량 엔진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주 로얄엔필드점에 가서 시승을 해보기로 했어요. 765mm의 낮은 시트고인데 의외로 발착지성이 키가 163 정도로 작은 저에게 그렇게 막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인터셉터보단 훨씬 편한 발착지성이 나왔고 여자분들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정도의 발착지성이 나왔고 차체 무게도 200kg인 인터셉터에 비해서 191kg로 약간 가볍고 그리고 크루저 형태라서 무게 중심이 낮아서 그런지 의외로 차 이렇게 컨트롤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버튼 조작부가 지금까지 타본 오토바이는 달리 좌우로 밀어서 움직이는 클래식한 타입의 버튼이 달려 있더라고요.
다이얼식 버튼이라고 하나요? 손으로 좌우로 밀어서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시동 버튼도 손가락으로 옆으로 한 번 밀면 전원 ON 되고, 거기서 더 세게 밀면 시동이 두두둥 하고 걸리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스텝이 약간 포워드 스텝이어서 발을 앞으로 뻗어서 놓는 타입이라 무릎이 많이 굽혀지지 않아서 자세가 좀 편했고, 시소 타입의 슈퍼커브랑 동일한 타입의 기어 페달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작이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세컨 오토바이로 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심각한 가성비 충인데 얘가 가격이 저렴했어요. 둘째로 포워드 스텝이라서 장거리 다닐 때도 자세가 편안하게 나왔고, 세 번째로 시소 기어가 달려있고, 네 번째로 디자인이 이쁘고, 다섯 번째로 얘가 빵이 크더라고요. 얘가 이때 당시에 신차 가격이 500만원이 안 하던 때였는데 메테오가 빵이 어찌나 큰지 인터셉터 옆에 세워놔도 빵이 크게 안 밀리고, 나마스테라는 카페에 갔을 때 보니까 리터급 바이크 옆에 세워놔도 빵이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성비도 좋은데 빵성비도 좋았다는 거죠. 거기에 ABS도 달려있고 인터셉터에는 없는 기어 인디게이터도 달려있고, 대체적으로 메테오가 타보고 알아보니까 엔진 성능 외에는 얼추 제 니즈에 부합을 하더라고요. 엔진 성능이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얘가 350cc 엔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일 쿨러도 없는 진짜 배기 350cc 공랭식 단기통 엔진이어서 얘가 말이 350cc지 출력은 20마력대로 다소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메인으로 탈 거는 인터셉터가 이미 있으니까 세컨으로 탈 거면 20마력이면 충분하겠다 싶었고, 속도도 보니까 120까지는 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사야겠다 하고 얘로 결정을 하고 중고 매물을 보려고 첫바따로 당근을 한번 켜봤는데 의외로 당근에 매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방 시골이라서 오토바이 매물 자체가 잘 안 올라올 뿐더러 로얄필드는 혼다나 스즈키 야마하에 비해서 정말 매물이 당근에 잘 없는데, 마침 또 메테오가 매물로 딱 당근에 올라와 있어서 얼른 연락을 해놓고 인터셉터를 타고서 매물이 있는 하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판매자분을 만나보니까 저는 좀 젊은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덩치 좋은 남성분인데, 메테오를 사서 타려고 하다가 모친 분께 걸려가지고 일주일도 제대로 못 타보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3달 만에 지금 이제 산다고 연락이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마우라 쪽에 녹이 약간 있긴 하지만 연식도 괜찮고 적상거리도 적고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걸로 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판매자분이랑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1시간도 넘게 나눴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서 포도도 얻어먹고 청포도 쉐이크도 가져오시길래 얻어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속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매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싶어서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판매자분이 제가 나가려고 하는 걸 보고 얼마면 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다 말고 서서 할인해 주신다는 건가 싶어서 좀 생각을 하다가 한 10, 아니 한 20 정도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판매자분께서 너털 웃음을 막 지으시더니 시원하게 깎아드릴 테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만원을 불렀는데 더 깎아주신다고 하면서 그럼 한 30만원 정도요 하니까 이분이 또 웃으시면서 제가 시원하게 깎아드린다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죠. 오토바이 거래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4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시던 음료잔을 이렇게 바닥에 탁 내려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통 크게 100만원 깎아 드릴 테니까 오늘 그냥 가져가세요. 100만원이나요? 진짜요? 하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죠. 이런 경우는 진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고쳐 앉으면서 바로 핸드폰 꺼내서 송금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막말로 슈퍼커브 값보다도 더 싼 가격에 메테오를 구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좌우 브라켓도 장착 안 해놓고 사놓은 게 있는데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산 메테오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메테오인데 뭐 이거 횡재했죠. 윈드스크린, 엔진가드, 시시바에 달리는 가방, 좌우에 사이드 브라켓, 휴대폰 거치대, 휴대폰 충전 포트 등등 튜닝도 거의 다 돼 있는 걸 엄청나게 싸게 업어왔으니까요. 언제 말씀을 바꾸실지 몰라서 얼른 송금부터 때려받고 바로 용달 불러가지고 저는 인터셉터 타고 메테오는 용달에 실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왜 그렇게 저한테 싸게 넘겨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시간도 훨씬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좀 마음에 드신 게 있었나봐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메테오 350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얘는 슈퍼커브 타다가 슈퍼커브가 크게 아쉬운 건 아니고 약간 아쉬울 때 타면은 딱 맞는 바이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슈퍼커브가 꾸미면은 이쁜데 나한테는 이쁜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슈퍼커브를 꾸며놔도 그냥 배달 오토바이로만 본다. 아쉽다. 처음부터 좀 클래식하고 이쁜 디자인에 빵이 큰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사면 돼요. 슈퍼커브가 다 좋은데 아무리 당겨봐야 속도가 100 언저리에서 한계가 오고 짐도 많이 실으면 주행성이 다소 좀 불안해지고 차체가 가벼워서 그래서 좀 묵직하고 짐이 좀 많이 실리고 목캠 다니기 쉽고 속도도 땡기면 120 정도는 나오는 값싼 바이크가 필요하다. 메테오 사면 됩니다. 쿼터급 오토바이인데 디자인이 좋고 값이 싸면서 슈퍼커브만큼은 아니어도 좀 연비가 잘 나오고 경제적이었으면 좋겠다. 메테오 사면 됩니다. 메테오가 단기통이어서 그런지 살살 타고 댕기면 연비가 40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40km. 진짜 좌우에 사이드 브라켓을 달고 CC바 달아놓으니까 짐이 정말 많이 실리고 짐을 또 좀 무거운 걸 실어도 350cc 토크가 어디 안 갑니다. 이게 힘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부담 없이 잘 달려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메테오 350을 보고 시속 120까지 밖에 못 달린다고 그거 원동기 수준밖에 안 되는 오토바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도만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타보면 350cc의 롱스트로크 단기통 엔진의 회전 질감과 고동감이 거기 있고 또 힘이 원동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3년도쯤에는 로얄엔필드 350 시리즈를 타고 모토 캠핑을 다니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니의 하루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메테오나 클래식 350으로 모토 캠핑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텐덤 하기에도 힘이 전혀 딸리지 않았고 순정 윈드 스크린이 장착되어서 벌레도 안 맞고 피할 수 있었고 디자인도 진짜 이뻐요. 이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다들 이게 비싼 바이크인 줄 알더라고요. 엠블럼도 간지나게 생겼고 연료 탱크도 물방울 모양으로 잘 빠져서 디자인이 진짜 괜찮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22년식까지 나온 인터셉터 650보다 오히려 메테오 350이 훨씬 마감이나 디테일의 수준이 뛰어나게 느껴졌고 이게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에 공랭핀이나 엔진 케이스 그리고 매니폴더 뻗어나온 부분을 보면 메테오가 오히려 22년식까지의 인터셉터보다도 더 훨씬 마감이 정교하고 조형미가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토크가 앞에도 말했지만은 괜찮아요. 토크가 특정 영역대에서 세거나 해서 큰 감명을 주는 건 아닌데 얘가 몇 달 타보니까 토크가 전 영역대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어서 쫀쫀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초보자가 타기 괜찮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초보자들은 처음 출발할 때 시동을 잘 꺼먹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얘는 엔간히 해서는 시동이 꺼질 일이 없더라고요. MT-03 같은 순행 2기통이었으면은 이렇게 클러치 잡은 걸 실수를 했을 때 터덕 하면서 시동이 꺼졌을 타이밍에도 메테오는 턱 터터터터터터터 하면서 죽지 않고 시동이 살아나서 이어지더라고요. 좀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클러치감이 넓어서 출발이 쉽고 토크도 괜찮아서 신호 대기하다가 대충 출발해도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배기음도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배기음이 나와요. 약간 좀 개운기 같은 엔진 소리가 나와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얘 엔진 소리가 왜 이러냐 뭐 이럴 정도인데, 막상 출발해서 언덕을 오르거나 좀 터널 같은 데를 빨리 달리면은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좀 괜찮은 배기음이 나와가지고 은근 배기음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즉 메테오 350의 장점을 좀 정리를 하자면: 1. 전 영역대에 골고루 퍼진 쫀쫀한 토크. 2. 조작이 쉬운 시소기어 레버로 신발도 더러워지지 않고. 3. 15리터 가량의 넉넉한 연료 탱크 용량. 4. 중고가 35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 5. 디자인이 이쁘고 빵성비가 매우 좋음. 6. 초보자가 다루기에도 쉬울만한 조작성. 7. ABS 기어 인디게이터 튜브리스 타이어 USB 포트 기본 장착. 8. 느리지만 당나귀같이 꾸준하게 나가는 힘. 9. 경제주행을 하면 리터당 40km도 나오는 연비. 10. 한국에서 몇 년 정도 팔았지만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내구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메테오나 클래식 350의 단기통 배기음은 많은 분들이 나쁘지 않다고 똑같이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동영상 리뷰에서도 터널이나 산에서 클래식 350을 타고 달리면 배기음이 아주 괜찮더라 라고 하시던데, 가격대 배기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메테오 350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속도와 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메테오 350으로 쿼터 입문을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타시는데 몇 달 안 지나서 금방 기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여쭈어 보니까 대부분이 속도에 목이 말라서 기변을 하시더라고요. 속도가 120이면 잘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최대 속도가 쥐어짜면 120km도 나온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순항할 때 적정 속도는 솔직히 말해서 80에서 100 정도입니다. 저는 순항 속도 좋은 도로 나오면은 시속 110으로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낭낭바리 마인드로 타면 충분한 바이크이지만 장거리를 가거나 하면 좀 답답하긴 답답하더라고요. 경남대로라든지 큰 도로가 나오면 차들도 속도가 다 빨라지고 나도 좀 싸져야 하는데, 메테오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어서 차들이 하나 둘 추월해서 지나가고 진짜 막 그렇게 많이 아쉬운 건 아닌데 2% 부족한 느낌? 항상 좀 갈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약간 아쉬운데 뭐지? 왜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스크램 411을 타니까 딱 저한테 맞더라고요. 메테오가 딱 20마력이고 411cc인 스크램이 24마력 조금 넘는 수준으로 뭐 차이를 해봤자 4마력 수준인데, 무게는 스크램 411이 185kg 정도라서 한 5, 6kg 정도 약간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지 달려보면 메테오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메테오에서 느껴지던 갈증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디자인은 메테오가 훨씬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도 스크램 411은 이상하게 잘 나와봤자 32에서 34 정도라서 연비가 42도 나오던 메테오에 비해서 약간 좀 불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메테오 35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가성비 좋게 사와서 만족하면서 잘 탔습니다. 제가 샀던 메테오는 함양에 있는 동네 센터에서 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탔는데, 수리에 아무런 곤란도 느낀 적이 없고 센터에서도 잘 수리해 주시더라고요. 진짜배기 공냉식 단기통 엔진이라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정비하기가 쉬운 엔진이라서 동네 센터에 가도 쉽게 정비를 해주시니까 이게 수리가 되려나, 수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테오를 타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싸게 가져와 가지고 23,000km까지 타고 팔았었는데 진짜 많이 탔고, 이번 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메테오를 타고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등등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크루저 타입의 포워드 스텝이 달려 있어서 자세도 편하고 시트도 굴빵한 게 엄청 푹신해서 자세가 편해가지고 장거리를 가도 허리가 아프다든지 불편한 걸 별로 못 느꼈었는데, 그 덕분인지 한겨울에도 올드타운 로드라든지 인천에 있는 친구 집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녀오고 참 이거 타고 잘 댕긴 것 같습니다. 가성비 초보자용 입문 크루저 바이크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 타시는 분들에게 가볍게 타실 세컨 바이크로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이상으로 기변기 메테오 350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지금까지도 잘 타고 있는 로얄엔필드의 스크램 411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알라 무복 되시고 건강하세요. 영상 끝.